제가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은행 동향이라고 해서 레오 대출 연구소 브리핑 3월 24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블로그에 공지를 하고 있고요. 한 주 동안에 이제 뭐 있었던 부동산의 거래라든지 특이사항이 있으면 제가 브리핑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시면 그 주의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자료도 아주 많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는 이제 혼돈의 나날들이었습니다. 토호제를 풀었다가 다시 묶었다가 뭐 예측이 불허한 상황이었고요. 토호제를 풀게 되면서 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갭을 낀 물건들이 매매가 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가격이 조금 오른 그런 지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 화들짝 놀라서 이제 다시 묶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넓은 지역을 모두 토호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또 매수를 계획하셨던 분들, 뭐 생애 최초로 갭을 끼고 매수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당황스러운 그런 한 주였는데요. 그래서 그 변경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그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 뭐 대출은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라고는 했지만 은행이 뭐 자율이 있겠습니까? 정부의 방향을 이제 쫓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 은행의 자율에 맡긴다 그런 뜻은 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해서 3월 19일 날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은행에 관련된 것만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최근 단기 급등한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담대 및 전세 대출 점검을 강화하겠다.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자율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아주 정확하게 들었죠. 선순위 전세 대출이 설정된 주택의 후순위로 주담대를 취급할 경우 관련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예를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뭐 가계부채가 좀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뭐 취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선순위 전세를 끼고 후순위로 주담대를 하는 부분은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시로 들은 것은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제한하겠다. 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은행들은 앞다투어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 관련해서 사실 이 전세 대출을 자꾸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세 세입자 분들이 전세 계약을 할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제한을 하고 있는지 이미 발표가 났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현행 월별, 분기별 원래는 그 가계부채 관리를 총량으로 해서 1년 단위로 많이 했었는데 월별,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역별로까지 수도권, 서울 수도권, 투기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 서울은 좀 덜 해야 되겠다. 내지는 투기 지역, 뭐 규제 지역은 대출을 덜 하도록 규제를 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바로 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 관리 허브에서 뭐 보증 비율 하향을 하겠다라고 뭐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가시화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대응으로 뭐 다각적인 뭐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 미리 이제 제거를 하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이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거기에 발맞춰서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매주 월요일마다 은행 동향을 레오 멤버십 분들한테는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자료인데 제가 한번 오늘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달 25일 전후로 해서 레오 멤버십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오늘 또 공지를 할 예정인데요.
이 표는 그 레오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제작을 한 여러 가지 대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제한사항이 좀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의 구입 자금은 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다주택자 중단했고요. 우리은행은 아직은 제한이 없지만 자, 28일부터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이제 서울시 다주택자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역시 중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협은행 그리고 기업은행 역시 모두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1은행은 아직 제한이 없지만 역시 지점별로 다주택자의 구입자금은 접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대출이 제한사항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근저당 말소 감액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능한 은행들이 있고 불가능한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자, 소유권 이전은 불가. 자,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매수 매도 동시 진행건에 대해서 전세 대출을 허용하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처분 조건부로 불가하다. 이거는 본인이 지금 2주택자인데 집을 하나 팔고 1주택이 되면 원래 전세 대출이 가능한데 그 부분도 은행별로 뭐 불가인 은행이 있고 아닌 은행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둔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혼돈을 겪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농협은행 같은 경우 뭐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며칠부터 안 하겠다 하시면 서류 접수 다 하고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다시 대출 서류를 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블로그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 3월 19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로 대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경이 됐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은 이제 서울시만, 자, 서울시만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역별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바로 하나은행은 이제 서울시만 제한 사항을 뒀는데요. 원래는 다주택자도 매매자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2주택이 되면 매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처분 조건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내가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분들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역시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은 역시 우리은행이 하나은행과 더불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나마 유예 사항이 둔 거는 이제 3개월 이내 매도 조건은 가능하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나마 내 집을 조금 늦게 팔아도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협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 모두 이런 식으로 제한 사항을 두고 있고요. 또 보험사들 같은 경우도 한도가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달별로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부는 이제 뭐 마감이 됐다 하는 보험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서 대출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DSR이 맞지 않아서 보험사 같은 경우에 DSR 50%를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보험사로 가야 되는데 마감이 돼버리면 또 다른 보험사를 찾아서 전전긍긍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에는 레오 멤버십을 모집한다고 제가 블로그에 적어놨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사업자로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환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4.4% 전후로 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고금리에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뭐 신협이라든지 대출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 주택담보대출은 아직은 대환하기가 조금 금리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고정금리로 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로 한번 대환을 하게 되면 또 한동안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낮은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로 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4%로 대환을 했다가 금리가 낮아지면 조금 더 자체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대환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금융권의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은행의 최저 수준은 매매잔금으로 3.55%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은행 금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이 최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 배려 대상자이셔야 되고요. 전자계약 하셔야 되고 또 다자녀를 모두 충족했을 때 나오는 금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은행 같은 경우에 3.8% 전후로 뭐 대출이 실행이 된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뭐 제한 사항이 있는 분들도 있고 금액이 너무 크거나 뭐 증빙소득자가 아니거나 뭐 여러 가지 꼬여 있는 경우에 또 승인이 나지 않고 빠른 접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중은행 같은 경우 최저 3.55에서 뭐 높게는 4.45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은행을 선택할지는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은행 금리로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제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차분차분 하나씩 살펴보고 나한테 맞는 그런 은행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레오 멤버십에서는 뭐 자세하게 안내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또 제가 블로그에도 이런 식으로 매주 동향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보증 전세 같은 경우에 4.1% 전후 그리고 안심전세라든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안심전세 3.8% 뭐 주택금융공사 3.8%대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필요하시거나 대원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금리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사 금리 역시 뭐 최저가 4.08%라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다양합니다. 뭐 대출을 조금 받아야 되구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 붙기 때문에 최저금리 받는 분들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비주택 담보 대출이라든지 아파트, 뭐 일반 사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은 아무래도 주택 담보 대출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뭐 질문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카오 채널에 레오대출 연구소를 치시면 저희 담당 하시는 분들이 뭐 간단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로그에는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그 금리 동향에 대한 블로그를 안내를 해드렸고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매주 블로그에 쓴 글을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